자, 수능 시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수능은 EBS 교재 연계율 50% 가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9월 모의 평가를 보면 대부분의 과목에서 50%, 또 영어인가요? 52%까지 나온 과목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EBS 연계 50%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EBS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연계 교재는 두 가지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자, 계열을 정하고 대학이 정한 영역에 집중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나타났지만 작년과 달라진 수능의 경향은 흔히 말하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지문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그런 문항 지문들이 있었는데 올해 구모를 보니까 모든 정보를 다 줘서 적어도 지문만큼은 다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다. 다만 선지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모의 대체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경향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오신 2학년 학생들은 올해 수능의 결과를 좀 보시고 EBS의 해설 방송을 잘 보시면 올해 수능의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시면서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긴 것이죠.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수능 성적표를 보셨을 것이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아마 처음 보는 수능 성적표일 거예요.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성적표와는 좀 다르지요. 뭐냐면 원점수가 없지요.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점수를 표준화시켜서 만드는 점수입니다. 이 표준점수고 백분위 등급인데 표준점수만 보면은 애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애가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표준점수가 133점인데 이게 도대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감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국어나 수학은 평균을 100점에 맞추는 거고요. 탐구는 평균을 50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보다 좋으면 평균보다는 높은데 얼마나 잘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평균이 낮아지면 표점은 높아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잘 알 수 없고요. 여기 계신 학부형님들은 100분위 점수를 보는 게 좋아요. 100분위 점수는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100분위가 100이라면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100%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몇 등이죠? 1등이죠. 그렇죠? 우리 애가 100분위 점수가 0이야. 그러면 우리 애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0%라는 뜻이에요. 그럼 몇 등이죠? 꼴등이죠. 그러니까 100분위 보시면 돼요. 100분위 보시면 우리 애가 전국에서 몇 프로지? 이렇게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여기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2015 교육과정은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관점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진로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어떤 계열로 어떤 학과로 진학하지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수능에서 어떤 걸 시험을 보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두 과목을 다 들어보고 수능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이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죠. 확률, 통계,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확률과 통계는 문일과 관계없이 학교 수업에서는 다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 주중이 좋고 자연계 학생이라면 미적과 기하까지 들어주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할 땐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어떤 것을 할지 선택 과목을 고를 때에는 수능에서는 진로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하고 수업을 들어보신 다음에 가장 잘하는 걸 수능에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확률과 통계가 일반적으로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고 미적, 기하는 수학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많은 대학들이
자연계에 한해서는 미적기하를 필선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그 경계는 없어지긴 해요. 근데 올해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은 올해 수학에서는 미적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탐을 필선택한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못 가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까만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의예과나 약학계열 쪽, 의치약 이쪽은 수학에서 미적기하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탐을 필선택한 그런 대학들이다. 올해 폐지한 대학은 서강대 성균관대죠. 서강대 성균관대는 필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봐도 되고 탐구도 뭐 아무거나 봐도 돼 이렇게 했던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구조이고 또 올해는 가산점을 주는 그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미적기하를 보면 취득점수의 가산점, 과탐을 보면 가산점 이런 부분이.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선택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산점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확률과 통계는 조금 쉽고 미적기하는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걸 선택한 애랑 쉬운 걸 선택한 애를 채점을 똑같이 한다면 어려운 걸 선택한 애가 약간 손해일 수 있죠. 그래서 채점 방식은 어려운 걸 선택한 아이를 보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수학이. 아까 수능 성적표에서도 보셨지만 원점수는 없고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있는 수학이나 국어는 공통 과목을 일단 표준화 시켜요. 원점수를 표준화 시키고 선택 과목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 것은 원점수에서 평균 뺀 걸 표준 편차를 나눈 다음에 그 공통 과목, 그러니까 미적기하면 미적을 선택한 아이의 공통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를 곱하고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정한 다음에 조정한 걸 다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75%니까 곱하기 0.75, 선택 과목은 25%니까 곱하기 0.5에서 더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개념이 이제 학부형님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어려운 걸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걸 선택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깎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년까지는 올해 수능은 이제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1등급이라고 하는 거죠. 수학에서 1등급. 그럼 과거에 문과, 이과가 따로따로 시험을 봤을 때는 문과는 문과 수학에서 4%가 1등급이고 이과는 이과 수학 그러니까 수학 가형에서 4%가 1등급이었을 텐데 2년 동안 이렇게 섞어서 시험을 봤더니 1등급 전체 4% 안에 무려 미적기하를 선택한 아이가 거의 95%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확률과 통계는 5%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자연계한테 굉장히 유리한,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그만큼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적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의 수학 점수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아이들이 정시에서는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문과 침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강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점수가 채점 방식에 의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확률과 통계만 할 것이 아니라 미적기하도 같이 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죠. 영어는 뭐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은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등급이 한 7.8% 정도 됐던 거죠.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한 7.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구모를 보면 쉬워지지 않았어요. 영어는 9월 모의고사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6%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킬러문항을 없앤다.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제를 없앤다. 뭐 초고난도 문제를 없앤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의 90점 이상이 늘어나진 않았다. 지금 현재 가채점 상태로 보더라도 6%가 넘지 않는, 그러면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무튼 영어는 쉬워지니까 소홀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시고요. 쉬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더 어려워진다.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2학년 학생들은 올해 수능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을 지켜보고 올해 수능에서 90점 이상 1등급 구분선이 몇 프로가 나왔나 그 상황을 보신다면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법 응시와 영역을 보면 과거에
수리, 가형, 수리, 나형처럼 문이과가 구분해서 봤을 때는 문과 쪽 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많았는데 2022년도에 확통, 특히 문과 학생들이 49.5% 정도 됐었는데 2023이 되니까 확통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수능은, 올해 수능은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올해 수능은 이 확통보다는 미적계를 본 아이가 더 많은 미적계 쪽이 거의 한 52, 3%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계 쪽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학교 수업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수능에서도 아마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